안녕하세요. 테라스프리스 이제 맥심에서 나왔던 강인경의 유튜브에 제 타로를 봐드렸던 그런 영상이 박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원래는 얼굴 좀 안 나타내려고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그래서 박제가 된 김에 특별히 이렇게 남겨봅니다.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 유튜브를 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나가거나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작다는 소리를 전 영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코멘트를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방음 시술을 할 수 있는 그게 구조가 안 됩니다. 단지 이제 이라고 하나 있다면, 여기가 LH 국민 임대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평생 같이 이제 혼자 이제 딱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결혼도 하면은 뭐 충분히 그 총 자산만 크게 안 넘어가면 평생 살 수 있는 곳인데, 한 60개월 동안 넣었을 때 전혀 감이 없다가 1순위라고 계속 뜨는 게 걸려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LH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확률이 높은 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청약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LH 직원이 5번을 말렸습니다. 네, 5번을 말려가지고, 그래도 확률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해도 확률이 이건 제로다. 절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원 기준에서 도계 휴먼시아, 공림 휴먼시아, 그다음에 현동에 또 휴먼시아가 있었는데, 현동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하는 거다라고 몇 번 얘기하다가 되면 로또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님 선택하신 거니까 저는 분명히 말렸어요. 몇 번이고 말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들어온 곳입니다. 네, 가장 창원에서 경쟁률이 센 LH 아파트고요. 그리고 혼자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철옹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 경쟁률이 아예 제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시니까, 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이런 좀 우선순위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혼자서 뚫고 들어갔고, 실제로도 계약 당시에 LH를 갔을 때 그 직원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로또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죠, LH는. 그리고 뭐 어째서 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약서를 쓸 당시에 어떻게 혼자서 이게 들어왔냐라고도 들었고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저희 바로 옆집이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음,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겠죠. 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한번 왔었나 봐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남자분이 있으셨는데, 중년의 남자분이 와가지고 혼자 사십니까? 이런 식으로 더듬거리시더라고요. 네, 혼자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거기서 또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조상의 덕이 있죠. 네, 근데 그게 타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저도 많이 보러 다녔었고,
보러 다니기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되게 화려하게 입을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오랜만에 입으니까 좀 어색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이렇게, 이거 몇 년 만에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어색하네요. 예, 가게 있을 때는 이거 입고 해도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돋보여야 되고, 좀 뭔가 있어 보여야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구매를 했고, 좀 해진 것도 있어요. 내가 자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하여튼 타로로 이제 넘어가자면, 저는 처음 타로를 보기 시작했던 게 사주를 우연찮게 보러 갔다가, 이제 그분이 있었던 타로하고 사주와 같이 하셨는데, 이래저래 점술적 혹은 좀 명리 쪽, 그러니까 명리라는 게 사주라는 건데 그걸 명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훑어봐도, 아, 이게 집안 내력이구나. 집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이 돼가 이제 끊기기 시작하면서 양쪽,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쪽과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 그 누구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 나와서 이제 대대로 불교의 집안도 집안이지만, 무당으로서 정을 봐주면서 상대방한테 이제 복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정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업보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왔다.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 위에 이제 어른들부터 이제 봤을 때도 충분히 영매 능력이 되는데도 그 능력을 철저하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포함이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사주상 보면은 영맥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라서 음, 그래서 좀 종교 갈등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걸 봐도 아, 이게 무시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제가 사실 점을 볼 거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 전혀 못했고, 그리고 이게 통찰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직관력을 사용하는 다른 마스터하고 다르게 좀 환영 같은 거 좀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영이 맞아 떨어집니다. 어쩔 때는 예를 들면, 혹시 버스에서 우시기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눈에 갑자기 지나갔습니다. 몇 초 한간으로.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건데, 상대방의 기분을 기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이게 통찰력을 통해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려면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저도 제가 살아온 생을 봤을 때도 이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실패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실패하게끔 되고, 자해도 한 300번 넘게 했었습니다. 예, 다칠 거 알면서도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화풀이 용도로 이제 제 몸에다가 화풀이를 좀 한다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면도칼 같은 거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좀 살을 찢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서 원래 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도 많이 여러 번 몇 번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옥상에 이제 20층 옥상에 항상 문이 잠겨 있죠. 이렇게 딱. 근데 그날 유독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여기 열려 있네. 그래서 또 그냥 올라가서, 솔직히 거기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그날 유독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죽을까 살까, 진짜 막 오락가락했어서 집안에 이제 풍비박산이 나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종교가 한 10년간 계속 있는데, 그 와중에 아파트에 매달렸었어요. 그때 그 1초 정도 된 것처럼 느꼈는데,
제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 20년치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선산도 보였었고, 선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때 없는 어렸을 때 시절이었고 10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매달 연대 1초 만에 올라왔는데 머릿속에서 봤던 장면은 상당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그 단어대로 사는 거에 맞지 않나. 선선해 보이면서 남을 위해 살아라 라는 게 순간적으로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남을 위해 살아, 남한테 베풀려 사는 거, 남 도와주라는 건가 해서 좀 많이 베풀기도 베풀고 쓸데없이 베푸는 것도 있었지. 당연히 사람을 가려서 베풀 만큼 이게 좀 사람을 많이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구잡이를 퍼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저희 집도 풍비박산이 났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10대 시절 많이 없었고, 20대도 왔을 때도 이제 저한테도 이제 책임이 엄청나게 사회초년생 때부터 해서 많이 짊어지기도 했었고, 그 압류딱지인가 2번이나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정사가 있겠죠 다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해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방황도 하고 맨날 어디 다칠 것 같으면서도 저 분명히 다칠 건데 그래도 발로 찹니다. 쇠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발로 차고 가면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죽었으면 된 거다,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고요. 추후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전환점이 된 것도 있고요. 하루를 처음 배웠을 때도 우연찮게 만났죠. 근데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그 뜻을 아직까지 몰랐을 거고 자해를 계속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예 없다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손을 자꾸 본능적으로 뜯는 게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을 뜯으면 피가 나는데 더 피가 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이 깊어지면.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통증에 좀 무뎌진다고 해야죠. 무뎌진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가 흥건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일이 안 풀렸고 술을 올리면, 조상님한테 술을 올리면 좀 괜찮아진다라는 소리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랄까 동아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선산회를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요. 지금은 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그냥 술을 뿌리는 것보다는 양주를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GS25에서 그때가 57,000원인가 해서 팔아서요. 그 발렌타인 17년산 그거를 네 부분에 조금씩 따랐습니다. 선산에만. 그래서 선산에 시조가 있습니다. 저희 선산에는 여러 가지 산소 중에 5대조까지 벼슬을 했는데요. 그중 시즌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겠죠. 이렇게 거대하게 크고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뭐 거북이 모양의 조형물에 비석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렸고요. 그때 정말 살게 해주세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보여서 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실 거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마음이 상당히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또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꿈에서 힌트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미래가 조금씩 보였었는데 뭐 자주 꾸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휴먼시아 요겁니다.
3층짜리 어디였는데 지금 3층에 살고 있고요. 거기 꿈에서 봤던 그대로. 그래서 이게 세구나. 집안 조상력이 상당히 세구나. 그래서 타로만 보러 다녔죠. 진짜 하루에 2곳도 가본 적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타로로 쓰는 돈이 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그래서 한 군데 가면 여러 군데겠죠. 그래서 보러 다니다가 창원 상남도에 좀 번화가지 않습니까? 그 코인싱어 동전노래 연습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타로 코너라고 해서 태진, 금령하고 태진하고 있는데 태진이 좀 넓은데 그 공간이 좀 비어있는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타로 코너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타로 마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가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저희 스승님이 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타로를 보러 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질문하는 게 좀 심도 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카드를 뽑아보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와야 되니까 너는 반드시 나를 만나야 될 팔자고 운명이 있다. 너는 지금 네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답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만나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호를 진화라는 호를 쓰는 스승님이세요. 그때 경남 양산의 무천 선생님가를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운다더라고요. 그 영상 공부 자체를.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반인데 이제 고급반에서 이제 제자를 키워야 되는 운명인데 이제 제가 첫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짜증 많이 내더라고요. 첫 제자인데 제가 이제 제 원래 별자리하고 다르게 천문학적으로 이제 처녀자리 그리고 달을 쓰는 거에서 좀 자신을 자꾸 감추기도 하면서 처녀자리이다 보니까 까칠한 게 있어요. 실제 별자리는 아니고요.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배우는데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도 있고 저 가르치고 나서 좀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던 게 선생님도 했던 부분이 이제 기운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탁기를 제거를 해주는 방법인데 저한테 한번 딱 해주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만 하다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아놓고 나도 언젠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기 2개월 전인가 2018년 1월 달에 그 자리를 제가 물려받았어요. 선생님이 나가셔야 된다 급하게. 그래서 받고 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간은 거의 손님이 별로 없었다. 그게 맞죠. 전통적으로 그 타로를 했다는 자리는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일단 소문이 나야 되는 게 있어서 소문이 쉽게 나진 않잖아요. 잘 봐야지 나지. 근데 처음 나오니까 떨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만한 등치 저보다 이렇게 등치 있는 분들 문신 있는 분들을 상당히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몇 번이고 떨려서 왜냐면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강박관념이 들어가고 달달달 떨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분도 사람이구나. 덩치가 이만한데도 진짜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문신하고 심지어 전신 문신을 한 여자분 2분도 봤었거든요. 타로 여러분이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겁이 많은 겁니다. 난 겁이 없어 가지고 마음은 여린 겁니다. 내가 다치기 싫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를 보면서 이것도 내가 괜히 저 사람들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했구나. 사실 그분도 자신이 다치기 싫어서 과시욕으로
혹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쫄랐는데 쫄래쫄래하는데 심지어 이제 등치가 이만하신 분하고 이만하신 여자분하고 같이 오는, 여자친구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고, 역시 사람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구나, 속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단골분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또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떨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기운영이라는 걸 한번 노리고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운영의 방식대로 똑같이 했더니 실제로 반응이 일어났던 부분이, 손발이 차신 수족냉증을 가지신 분이 열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연애 운쪽은 상당히 잘 맞힌 편이었어요. 연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 전무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타로 카드한테 꾸준히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그냥 친구처럼. 뭐 히키코모리 그런 느낌으로 혼자서 대화하는 거지만, 카드라는 것 자체는 저는 저하고는 좀 다른 내면의 저의 따로 자아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성 타로 자체는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기억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 조건이 정말 죽음에 가까운 힘든 일을 계속 겪어야 되고, 스스로 그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진화쌤, 호를 진화로 쓰는 그 선생님, 너는 낮은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속 튀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너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 사이, 그리고 이 버텨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사람들 일생일대를 내 몸으로 흡수하고, 그 공감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의 좋은 기운으로 정화시켜주고, 이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칼로 오는 사람을 컵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칼은 말, 그리고 화가 나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마음에,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저는 컵으로 돌려준다는 거는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주거나, 일단 컵이라는 자체는 맑고 이제 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일단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 말로 예쁘게 할 수는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말 잘 맞출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제 저 차크라라는 기운형을 통해서 차크라를 이제 상대방한테 주입을 시켜서 상대방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제 기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 좋은 탁기, 안 좋은 업보, 이런 것들을 제가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영매기질이냐라고 하면 저는 영매기질을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감지는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진 영체라는 거는 눈에 이제 무당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진 않겠지만 뭐 등골이 쎄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껴요. 네. 그래서 타로를 봐주면서도 말을 이렇게 하다가도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빠지는 그런 영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자신을 이제 알아봐주는 영은 더더욱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해서, 영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그 영혼들이 자신을 이제 딱 캐치라고 느낄 때 알아본다고, 어떻게 보면 무섭죠. 무서운데 그분들이 뭐 귀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순수 영혼이죠. 네. 귀신 자체는 이제
떠도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 대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했었대요. 남자친구하고 얘기했더니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타로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건 제가 서비스를 받을 테니까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그 뱃속에서 지었던 아이하고 대화를 해드릴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저는 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봐드렸어요. 근데 타로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카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딱 랜덤으로 펼쳤는데 그게 엄마라는 개념의 그런 카드였어요. 여황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관형 사용하거나 달달 외우는 타입들은 그걸 봤을 때 뭐 부의 상징이다 뭐다 뭐 밝은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성탑은 다릅니다. 핵심을 찌르기도 하고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하고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기운 타는 타입에다가 그 상황에서 그 카드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근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 원래 부드럽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적은 돈이라도 받았으면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그거를 타로 책상에서 무조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제까지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너무 이제 팩트를 꼽게 되면 상당히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빨리 깨우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깨우쳐 나오면 사상이라든지 자신의 이런 고유한 스트레스에서 한순간에 빵 하면서 깨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도고요. 어쨌든 엄마 그때 아파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그때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힘든 거 다 아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스토리텔링 해줬고요. 그래서 질문이 넌 거기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편안한 가득 나는 여기서 행복해. 테라고 컵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 행복해. 그래서 딱 그때 당시에 이제 느낀 거예요. 등골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카드를 막 혼자 폈어요. 저는 한 두 번, 세 번.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뭐 해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러길래 아니 등골이 싸야 하더라고. 제가 기운 타는 타입이라서 영어 공부가 많이 되면은 자신을 알아보자는 영어는 이제 자꾸 이제 맴돌게 돼 있다. 가깝게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데 얘가 자꾸 내 머리 뒤에서 자꾸 돌고 있고 막 쎄하게 놀고 있다. 머리부터 뒷머리 쪽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와 그러는데 그거는 얘가 그 영어 공부가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영혼이지만 어머니였지만 일단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곁에 항상 맴돌면서 있긴 하다. 잘 되기만을 바란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딱 펼치니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나의 아이로 돌아와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때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괜찮은 애가 올 거야 라고 나오더라고요.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가 되면 더 좋은 애가 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너무 펑펑 오시길래 이제 선장 잠깐만 주시겠어요? 안에 안 좋은 감정 그리고 또 탁기 있으면 정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이러고 딱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이제 마음하고 스트레스니까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자꾸 자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하고 머리 쪽이 가시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안 좋은 기운 다 제 몸을 가져오고 좀 제 기운을 해서 정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실 거고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절 이제 결정하는 거죠. 고마우니까. 그러면 안 좋은 기운 다 가져가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수련을 많이 통해서 혼자 이제 많이 수련을 하면서 이 그릇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게 몇십 명 정도 이렇게 기운을 받아내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들으면서 나도 똑같이 느끼면서 그 안 좋은 기운을 흡수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물가에를 가서 정화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애는 어떤 이제 상대방의 심리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남자들 무리도 있었고 여자들 무리도 5명인가 4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무리로 가서 따로따로 왔었는데 날짜가 달랐어요. 근데 그때도 얘는 어떤 애고 얘는 어떤 애고 얘는 어떤 애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5명, 뭐 4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이름 다 불러서 주위 있는 분들, 그래서 딱딱딱딱 펼쳤는데 거기서 제가 맞춘 겁니다. 남자 그룹도 그렇고 여자 그룹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하고 맞추는 순간 연인이 돼서 왔어요. 네. 서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고백할 용기가 없거나 얘가 날 좋아하겠어? 라는 그런 부분들. 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도 있어. 유전병? 네, 유전병 같은 것도 있었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타로를 봐주다가 또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혹시 안 좋은 기운 있으면 제가 정화를 해드릴 때 손 잠깐만 주시겠어요? 그러길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거는 그 업보를 정리해주거나 하기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도 받아볼 수도 없고요. 손발이 차가운 분이 있으면 손발이 펄펄 끓을 정도로 이제 기가 약한 분들이 업 시켜주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아프게 되면, 아픈 곳이 있게 되면 기가 허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해드린 거니까 한번 손 잠깐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딱 잡고 딱 눈 감고 시작하니까 간 쪽에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술에 좀 돼서 빨갛게 오셨는데, 그걸 사실 그걸 보고서 해주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술이 대신에 술 좀 깨드리게 해줄까 해서 제가 그 기치료 정도 한다고 차크라로 기를 치료하면서 술도 깨지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간 쪽으로 흘러는 거 봐서 간 쪽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간이 찌릿찌릿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술로 풀지 마시고 다른 걸로 푸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걸 알았어요. 이게 약한 부위로 가고 있고 유전병으로도 통해서 약해진 부분까지 제 차크라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그게 유전병이구나 를 알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 가장 재밌는 연애운 쪽인데 여자 2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8번을 주마다 왔어가지고, 이 남자하고 나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 남자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했는데, 그게 그분의 원래 성향은 아니고 저돌적인 타입이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저돌적인 타입이 사람한테 이별하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제 이별을 택했지만 후유증으로 이제 다른 연애를 했을 때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될까 겁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세긴 한데 일단 좀 19금에 가까운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그 8번 반복을 했던 게 32,000원 정도예요. 질문했을 때. 그래서 아니 자꾸 물어보시면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 일주일 만에 뭐가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 자기가 뭐 어떤 행동을 하다든지 큰 생각의 변환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럴 바엔 이럴 돈을 가서 거구백을 화끈하게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연애를 했겠다. 데이트 비용으로 썼겠다. 고2였어요 그분이. 여자분. 같이 온 분은 이제 온 김에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9번째 그 남자분을 데리고 옵니다. 네, 예요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분한테 타로를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주마다 오셔가지고 한 8번을 봤는데 이 남자가 날 좋아하나요? 잘 될까요?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데 저 죽을 뻔했다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32,000원 정도 되는데 데이트를 했겠다 라고 해서 차라리 고백 화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연애운을 다 잘 봐드리고 다시 그 커플들을 다음번에 이제 만났는데 그 뒤에도 뭐 잘 나왔어요. 근데 기합전에도 궁합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속마음을 궁금해서 보러 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커플이 두 번째 봤을 때가 대박이었어요. 궁합 봤을 때 그때 그 연애 카드가 두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메이저 카드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 남자분 거를 뒤늦게 봐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 거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타로 카드에 보면 빨개 벗는 그림에 카드가 메이저가 두 가지가 이제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순간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드는데 이제 좀 수위가 좀 높아지는 거라서 성인에 준하는 거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해도 되겠냐. 여기 보면 빨간 빨개 벗는 카드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것도 메이저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줄 건데 저는 이제 돈을 받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돈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그 이분들이긴 한데 그분한테 이런 말을 진짜 안 하려다가 저도 제 능력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성관계를 하셨습니까? 이랬는데 얼굴 둘 번이 빨개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데 남자분하고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둘이 얼굴 빨개지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니까 여자가 옆에서 탁 하면서 허벅지를 딱 치더라고요. 가까운 허벅지죠. 근데 그 커플이 뭐 헤어졌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계속 혼자서 또 보기 시작할 뭔가 삐를 받아서 봤는데 그때 좀 소개를 좀 안 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자분을 계속 하게 되면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마 헤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십대가 조절이 될 거는 아닌데 일단은 뭐 카드 결과는 그렇게 하는데 배려를 해서 여자분이 배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마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만 맞고 다른 연애를 또 찾고 계시고 근데 아직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이 없는데 보러 오신 거라 연애 오는 분명히 주의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것 말고는 이제 차크라가 많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제 그런 업무? 네. 타로는 솔직히 그 당시에 부업을 했었기 때문에 6시 반부터 그러니까 밤 6시 반이겠죠. 그래서 이제 밤 11시에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하면 12시에 이제 퇴근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낮에는 이제 힘을 쓰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투자비를 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에피소드와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그만둔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2단계가 터지고 나서부터 혼신의 손님이 별로 없는데 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끊임없이 꾸준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일은 오후 2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인데 길게는 새벽 1시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평일날 뜨문뜨문 오는 것도 그런데 주말에는 계속 꾸준히 오니까 자기는 장사가 안 되고 코인 그걸 하러 오는 건 아니고 타로로만 보러 오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옆에서 좀 백남문 사장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주인 바뀌었지만 그분이 우연히 그냥 쌤만 잘 되네요. 쌤만 잘 되네. 뭐 이러면서 나 여기 좀 누워있다 가야겠다 하면서 선임 누워있다고. 그래서 사장님 여기 누우시면 어떡해요. 이거 선임도 안 되는 자리라. 그러니까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쌤은 장사가 되고 있고 그래봐야 얼마 된다고 그래요. 사장님하고 또 다른데 그러니까 나도 돈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진짜. 그분이 평판은 상당히 외부적으로 좋았었는데 저한테만 그거 좀 막대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타로 마스터들도 대부분 떠났던 이유가 이런 술을 한잔 하자 이래갖고 좀 쏴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 그분의 이름이 이재광인데 그분도 맨날 술에 취해서 뭐 친구들하고 술 먹나 이런 생각했다가 한번 물어봤는데 사장님하고 술 한잔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슬슬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이제 술 한잔 먹고 싶고 한데 와이프한테 2만 원? 그밖에 못 받고 이제 그 하루에 쓰는 돈 2만 원에 도시락 싼답니다. 사업을 그때 당시 4번? 5번인가 말아먹고 이제 집에서 그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탄 금수저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수저가요. 그래서 5번에 말아먹고 지금 고인심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사장이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상당히 철도 안 들었고요. 우연찮게 제 돈통을 딱 열어보는 순간 돈 많네 이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함부로 열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직업을 열어보는 거랑 똑같은데 야 이 돈 봐라 이러면서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봐라 이러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주십시오 하고 뺏어 놓고 하더니 이거 갖고 술 사 먹자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보비에 갖고 술 먹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업보를 정리를 해주는 대가로 내가 사용했을 때 정화를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사업장에서 먹게 되면 복비를 유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안 좋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송서져 하지 마세요. 하면서 짜증내서 술 먹자고. 나 여기 안지를 할 거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튕겼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럴 거면 나가라고. 그래. 알았다고. 그럼 제가 사겠다는데 그때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저보고 이제 술 사라고. 자기는 예를 들면 술 사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랑 술 한 잔씩 먹고, 술 한 병씩 먹고, 나는 그 소주 값은 얼마 안 하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나머지 안주 값, 그리고 아니면은 족발이 아니라고 해도 뭐 치킨을 먹고 싶다 이러기도 하고, 짜장면을 시켰으면 한다. 그래서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계속 제가 돈을 계속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연찮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 2달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선모가 되다 보니까 심한 적은 4일 빼고 매일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안주값을 다 계산한 거죠. 그때 진짜 제 본업에서도 돈을 끌어와야 될 정도로 적자를 봤었습니다. 손님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서 사장님한테 진짜 큰맘 먹고 좀 쓴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 복비는 먹으면 안 된다. 복비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대가가 아니라 이건 신의 좀 배려심에 의해서 적은 돈이나마 이렇게 주겠지만, 저는 업보가 정리하니까 다지만 그걸 사장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쓰시게 되면 사장님 슬픔스러운 사장님 가정이 파탄나거나 주위에 뭐 가족이 핏줄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집안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자녀가 재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짜증을 쏟는다는 늘 그랬다시피. 왜냐면 제가 돈 좀 안 내겠다 살짝 이런 거 있었으면 짜증을 상당히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됐나요? 5개월인가 해서 저 가정이 파탄 나셔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 제가 분명히 앞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탄 나거나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독설이긴 한데, 질병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자녀가 재수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있는데 좀 짜증난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느냐고. 재수없는 소리 하면 꺼지라고 저한테 그랬었죠. 그때. 그래서 한동안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 한 달 뒤에 또다시 이제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 알바생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그때 2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가뜩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탓생까지 그래요? 하면서 재수없는 소리 말고 자꾸 술이나 처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 병밖에 안 먹는데 맥주도 어느 순간 추가되기도 시작했고, 근데 뭐 술값은 자기가 항상 계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부업이 다 뺏기고 그런 느낌? 고생을 했는데 다 백남문 사장한테 뺏긴 느낌? 그래서 코로나 이제 3단계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좀 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혹은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라는 분들 해가지고 이제 차크라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3단계게 되니까 못하게 막더라고요. 전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저는 어프 정리하는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와이프가 뭐 CCTV를 보면서 그걸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한
정말 이분은 좀 차크라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촉이 상당히 예민하고 공감 능력에다가 이게 몸에 받는 감정이 너무 격한 느낌이 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좀 해줬는데 그 뒤에 한번 경고를 먹고 마지막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 이미 1년간을 뜯겼는데 예, 현금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현금을 뜯겼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해드리고 그냥 정리해버리자 싶어서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대요. 그 손님한테 해줬다면서요.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나갔죠. 하루 만에. 나가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정리를 했을 때 카톡으로 장문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돗자리를 피면서 제 차크라가 그 토신, 땅의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줄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토신도 화가 날 거다. 그러면 사장님뿐만 아니라 상남동 자체에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2000 몇 년도였죠? 2020년도였나? 그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21년 7월 12일 날이었네. 그때 얘기가 듣고 13일에 정리를 했는데 21년인지 20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안에 저 유튜브에 보면은 그 나와 있을 건데 저도 좀 된 상황이다 보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 나서 일단 제가 말한 것 중에 두 가지. 예, 처음 죽었고 가정 파트너가 병원까지 갔었고 제가 나가고 나서 제가 따로 가게를 차렸어요. 당연히 이제 제 명함을 들고 있거나 저한테 차크를 받았던 분들은 신기하고 그 소문을 다 주위에 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일하는데 왔었는데 9월 24일인가 그 해 그때 코인싱어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영업 정지 먹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실현됐고 4년간 재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겠죠. 결국 그 사업이 얼마 못 갔어요. 그 가족이 아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인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는 솔직히 좀 그게 없었어요. 단호하게 사람을 끊어내는 걸 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연인데도 이제 계속 있었죠. 갈취를 당했던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받아보니까 그거예요. 타로를 좀 와서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길. 사장님이 그럼 감당하셔야죠. 저는 이제 제 사업 차렸고 저거 계약도 했는데 저거 새도 나가야 되는데 내야 된다. 나는 못 간다. 그럼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라 하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몇 번 시간 날 때마다 해보니까 손님들이 좀 있더라. 두 번 연락이 더 왔었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낙삼 선생님이요. 그분은 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 그때 찾아뵈러 갔을 때 신신예식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검색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하냐 무료로 결혼을 시켜줬다는 그분이. 그래서 백낙삼 선생님은 또 유퀴즈에 나왔을 때 장난에게 좀
아주 친절하고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백남문 사장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 이미지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 첫 대면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네, 돈통을 열어보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한테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완전 반대의 모습이죠. 자기한테 돈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돈 안 나오면 승질내고 손님 이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누워 있고 막 허인싱어 노래방 자체가 이제 일단 노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벌었던 돈들 혹독하게 지금 백남은 사장님이 겪고 있죠. 그 뒤에 돌아가시고 또 4년간 제조업소에 다닌 사업을 코코미스라고 그쪽으로 넘겼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리고 한동안 일 안 하고 있다가 자기 그 신신의 직장을 자기가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와요. 그러다가 내가 시간 나면 갈게요 하다가 그래도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끝까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사장님 아버지가 물려가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할 거라고. 나는 좀 사업을 새로 하고 그리고 돈 벌고 싶다고. 아니 그거 이미 홍보도 많이 됐을 거 아니야. 이어받는다고. 근데 그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넘기려는데요. 그렇게 한 1년인가를 8개월인가? 1년을 방황했나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방황을 하다가 어디를 저를 데리고 가서 밥을 한 끼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조개구이하고 삼겹살 이게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어느 정도 갤런티를 받아서 이제 그 점수 받게끔 딜을 하더라고요. 자기 신신예식장에 백남문이라는 사람이다. 알죠. 그분 유명하죠. 신신예식장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전수를 받았나 봐요. 그걸 상남동에 신신 대패와 조개구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4년 걸렸지 않습니까? 저주 어떻게 보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안 구해지고 뭐. 내가 저보고 한번 좀 도와달라고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았으면 단호에 지나 있는 지금에 왔으면 등신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가서 설거지 하는 것도 가지고 물건 닦아주고 그리고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해야 술도 먹고 뭐 하는데 제가 뭐 술을 많이 먹는 타입도 아니에요. 네, 저도 술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죠. 한 번에 막 좀 많이 먹을 땐 또 많이 먹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크라의 그런 담아둘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세졌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얘기를 하면서 마시게 되면서 먹으면서 이제 술이 깹니다. 물론 급하게 마시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서 먹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취해소를 어느 정도 똑같이 남들하고는 하겠지만 그게 세게 안 오는 타입이에요. 안 먹어도 이제 충분한 휴식만 취하면 크게 탈이 없는 차크라 명상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차크라의 기운을 음악으로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할 때 물론 기운 안 타는 분들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해요. 예. 하여튼간 그 도와주고 어느 순간에는 안 가기 시작했죠. 제가 내공이 세지고 하니까 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를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손해가 갈 것 같다 하면 이제 발을 빼는 게 이제 몸에 슬슬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내공이죠. 어떻게 보면 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백남무 사장 연락을 몇 번 안 받았더니 그 뒤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손님은 지금 없을 겁니다. 네,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초주가 계속되는 손님이 오겠어요. 물론 오픈빨이라는 건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손님들이 항상 신신예식장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으로 한 건 아니지 후광이죠. 근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경제 사정도 상당히 안 좋고 아마 그것도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거지 도와드리고 새벽에 닭을 먹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낮에 또 일을 갔었는데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망하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 아파트를 팔고 네, 그 와이프는 뭐 향수병에 걸렸는지 자기 친정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하겠어요. 팔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걸로 하고 그 돈이 지금 계속 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서 저걸 유지하는 데만 쓰고 있는데 얼마나 가겠으면 술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지금 끝이 다가오는 거를 제가 요즘 들어서 더욱더 느끼고 있어요. 아 이제는 저분도 돈의 한계가 끝이 날 때가 왔구나. 왜냐면 연락은 안 하더라도 상담동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도 하고 유독 지금은 올해 바닥을 찍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1년은 아직 안 올렸는데 그것도 보면은 아마 올해가 바닥을 찍는 해라면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등반할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제 차크라를 다시 옛날에 그 상남동이 좀 이렇게 저로 인해서 되게 사람들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잘 됐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뚱맞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차크라라는 건 이제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당황해서 더 이상 거기서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효과를 입증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마음을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의 원래 본성 그리고 유전병을 타고났던 사람들은 확실히 저를 믿고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 이거 꾸준히 하다가 어떤 유튜버분인데 포항인가? 포항 신도시인가 신공항인가 뭐 거기서 자기는 타로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댓글로. 저도 처음에 구독해 주시길래 제가 구독해 주셨길 와서 막구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 그러니까 뭐 댓글에 자기는 거기서 이제 타로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6시쯤 도착하니까 제가 이제 마칠 때쯤 오니까 그 6시면 저희 닫아야 되는데요 얘기하길 저 댓글을 달았었던 프리스 엔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약속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타로를 제가 1년을 봐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일단 제 실력도 이제 유튜브 상으로 본 거랑 직접 본 거랑
비교를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해서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찾아가서 뭔가 문제가 있으실 거 있나 이러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이제 손님이 있어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자주 이렇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오히려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해결 방법을 해주니까 1년을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차크라를 드렸지만 그분 자기가 스스로 카드도 만드실 정도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그분인데 차크라 보냈을 때도 다리 쪽이 좀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러길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으로 차크라가 가고 있더라. 아마 그게 지금 찌릿찌릿 하실 거다.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길래 찌릿찌릿한 느낌이 없어지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괜찮았어요. 딱 놔두고 손 놓으면서 이제 걸으셔도 그쪽에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물론 제 차크라가 사라지게 되면 귀가 이제 허해지면 다시 뭐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확실히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실제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날 일 있으면 뵙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멀어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왔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강민경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은 그 맞나 긴가 이렇게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제 예전에 샵 있을 때는 힐링 카드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넣어줬던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시도를 해왔던 이유가 남자 마녀 브레스라는 유튜브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하시는 거 보고 카드를 펼쳐보시면서 이제 어떤 주문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남겼던 과거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돗자리가 없죠. 가게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나? 영상 찍게 되면 이제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어떤 사례 이제 소리 층간소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늘 목소리가 싸고 있어 지금도 다시 가게를 하고 싶고 거기에서 영상을 또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다는 욕망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겠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 바닥이 찍을 때 내실을 다져야 되고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2027년 정도면 한번 차릴 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이 있는데 2026년은 백남무 사장에 의해서 그 뿌리가 뽑혔지만 잠들어 있는 토신 상남동의 토신을 한번 깨워볼까 합니다. 차크라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화가 났고 노한 토신을 그동안 이제 통제 못할 수준으로 이제 폭주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화가 이제 다 뿜어낸 지 어느 순간 이제 잠들어 버리고 상남도에는 이제 사람을 빨아들이는 유흥 최다 밀집 지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돈을 쓰는 사람이 극히 적었죠. 사람 많아서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학생들만 왔다 갔다 하고 1,000원 먹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토요일인가? 토요일날 11시쯤에 가가지고 성남 분수대가 이제 봉에다가 딱 손을 이렇게 얹어 제가 이제 기 운영을 하는 방식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길을 전달하는 이렇게 항상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 인해서 땅에 제 차크라를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한 번에 연결 안 됩니다. 누구나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잠들어 있는 느낌을 감지를 했어요. 예, 뭔가 잠들어 있고 일단 이건 인간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운 타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기운 타는 사람이라면 다들 느낄 거예요. 아, 이곳은 좀 어두운 느낌이 든다, 혹은 뭔가 유령 도시 같다 라는 사람이 특히 없을 때. 그때도 이제 밤이 좀 11시쯤이어서 손님이 많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상암동 분수공장에서 막 버스킹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근데 거기 사람이 그 시간대 없었고, 당연히 토신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잠들어 있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구나 느끼고,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토신이시여,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는 깨어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곳이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 힘을 다시 받고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물론 제가 이곳에 돗자리를 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크라의 줄기가 돼서 매일마다 이렇게 공급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기반을 다지고 할 수 있게끔 꾸준히 한 번씩 와서 이 차크라를 드리겠습니다. 생명력을 부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런 좀 악마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화살 비슷한 건데, 신이니까 토시가 되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좀 부흥할 수 있다 해야 되나. 기독교 용어로는 부흥이고, 그리고 예전에 성남대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제 딱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3분? 보통 3분 이 정도 하면 좀 많이 투하가 되는데, 그날 유독 그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좀 답답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랜 전우를 만났다는 그런 느낌? 죽어간 전우를 느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너무 슬픈 감정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좀 이게 강제로 계약이 끊기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돗자리를 깔고서 정화를, 땅의 모든 업구를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돗자리를 까놨는데, 그걸 송두리째 강제로 뽑혔으니까, 제 의지로 했었으면 제가 그걸 받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상암동 또 사기를 한동안 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닥을 찍어야지만 그분들이 다 그곳을 떠나거나, 혹은 그 중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타로 영상을, 주간 타로 운세를 어느 순간부터 계속 찍었던 이유도, 타로를 접었던 가게를 접고 나서 아예 이제 타로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기를 당하고, 투자 사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해가지고 벌고 싶고 하고 싶다 하는데, 마침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투자 사기 당한 거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를 그때 이후로 느낀 거죠. 제가 직접 했으면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뭐 비트코인 뭐 벌고 잘 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나도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벌 수 있지 않나, 왜 나는 낮은 위치에서 살아야 되고, 물론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돈은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게 살만치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나도 내 타로샵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도 좀 수익을 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을 때였는데 그때 타로를 놔버리니까 근데 주간 타로 운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또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한때는 답답했었고 한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힘들면 또 옛날에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방식대로 순간적으로 이제 또 올라오는 겁니다. 기억의 조각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게 공명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졌다가 근데 옛날하고 다른 점은 전 이제 타로 공부하면서 영성 타로를 하면서 통찰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깊은 생각, 깊은 내면의 안에서 오랫동안 감정이 묵혀져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되는 건데 그걸 빨리 벗어나는 법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이게 있어요.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맞나?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나? 그래서 옛날 저의 모습이 한 번씩 올라오죠. 근데 빠져나오는 힘이 더 빠르기 때문에 했다가 확 빠져나왔다가 한동안 또 생각 안 했다가 확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딴 사람은 이게 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자신을 상처를 입히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랬어 뭐 나는 이래서 안 돼 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자신의 마음이 다 박힙니다. 자기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간만 그런다. 예. 한 10분, 20분 가나 그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 또 괜찮아. 그 생각이 또 잠기게 되면 또 잠깐 들어갔다가 또 딴 일 하면 순간적으로 또 빠져나옵니다. 예.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치아 개정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고요. 지금 유튜브 지금 제 그 타로를 해서 강인경 님이 이제 동영상 박제를 시켰는지 그 편집자님이 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올려놨긴 했는데 그분의 의도는 뭐 이걸로 뭘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순간 딱 봤을 때 요거는 왠지 모르게 하늘에서 나한테 주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상부상조하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저분은 저걸로 인해서 자기 그 조회수 올라가겠지만 저도 이참에 저에 대해서 한번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찍는 건데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강인경님한테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요. 이런 계기가 올 수 있던 것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걸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촉이 왔을 때 이거는 뭔가 물밑 작업 같은 느낌.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는 사람들이 잘 봐주지도 않겠지만 심지어 주간 타로세도 잘 올리기도 싫어가지고 계속 맨날 고민하다가 겨우 올리거나 어떨 때는 하루 지나고 올리기도 해요. 잊혀진 타로 마스터 그리고 지금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타로 마스터예요. 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이비 같이 느껴질 수 있을 차크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로써 지금 길게 영상을 제거 3분 이상 들으면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찌릿찌릿하기도 할 거고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매우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느낌으로 3분 정도 듣게 되면 몸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안 보겠죠. 조회수 별로 없겠죠. 그냥 혹시라도 끝까지 봐주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 그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좀 예전에 저하고 지금 가게에 있을 때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좀 마지못해서 벌은 좀 받기 싫고 해서 그러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분들한테는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그걸 영상 주제로 바로바로 써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쇼츠나 영상을 또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제 일의 특성이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올리겠죠. 그리고 제 인스타를 또 동영상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심사가 원체 넓어요. 도사라는 도인이라는 자체는 정보량이 상당히 방대해야 되고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마음껏 할 수도 있고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까지도 대입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스타에 방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상 문제도 있을 뻔하긴 한데 물론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치 싸움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할 말은 좀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반드시 하는 거. 근데 좀 이재명은 좀 싫어하죠. 놀면서 돈 받는 건 아니고 직접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이라든지 무슨 노력을 통해서 컨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준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취업 지원금이라서 만들었는데 50만 원씩 카드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력서 한 장 먼저 읽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피땀 흘려서 번 돈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을 받아서 썼을 때 보람된 걸 느끼고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마구 술로 쓰더라고요. 예, 용돈 받은 건 술값 그리고 카드로는 안주값을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썩 좋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 와서는 다 안 좋게 보죠. 일단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그리고 지금 마두로 대통령 친중 그리고 반미 부정선거 이게 걸리죠. 근데 그 마약 카르텔에서 거기서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각 곳곳에 클럽들의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뭐 크게 터지진 않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베트남 클럽이라든지 한국 내에 있는 베트남 클럽이에요. 그리고 또뭐 한국 내에 있는 다른 클럽들에서 마약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못 잡게 돼 있어 지금. 수사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지금 마두로 완전 다 판박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저기는 마두라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른 거는 뭐 포퓰리즘 돈을 뿌리고 있는 중이고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전 국민이 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갈라치게 돼 있죠. 근데 웃긴 건 그 전 국민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땄는데 지금 마두로 대통령 석방 시위가 벌어진답니다. 그럼 한국이랑 똑같아요.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갈라치기.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시작했어요. 좀 미워했다가 뒤에 정보를 꾸준히 받아들이니까 다시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정치 사상에 빠져서 탈출해야 됐구나 해서 많은 얘기했죠. 좌파 탈출은 지름길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안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팔다리 다 잘라놓고 아무것도 일 못하게 해놓고서 한 게 뭐가 있느냐.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을 20몇 번이나 했는데 그럼 자기 밑에 사람을 둬야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계엄을 했는데 계엄에서 국회의원들을 막거나 체포를 했다면 그 190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올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일반인을, 왜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군인이 아니니까 일반인에서 그게 높은 건데 제압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압합니다. 특수무술이기 때문에. 근데 침투할 때 누가 특전사가 창문을 넘어서는데 이렇게 화분을 치우고 갑니까? 화분 다 깨서까지. 그리고 바로 청소한다고 겨누면서 강제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해야 그게 계엄군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엄이 하고 난 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했죠. 근데 그게 진짜 계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군사장 명언이라고. 근데 그게 왜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부패 법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법상,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 한 번 때렸다고 말로만 한 계엄인데 그거를 내란당이다, 내란이다, 내란 수계. 똑같이 미국하고 적용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돼서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했었고요. 따로 기자회견에서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죄자는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 국회의원이 됐다 해서 벌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죄다 국회의원들이 뭐 범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동부 장관도 범죄 전과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자기는 의혹이 있잖아요. 뭐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과거에 경기도 성남 그 도지사 시절인가 하여튼 그때 얘기 자기 입으로 했었고 자기가 또 벌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여기 있으면 자기도 받아야죠.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는데 풀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검찰청에서 하니까 검찰청을 해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도 법관을 처벌을 해야 된다.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법관을 좀 처벌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재심해야 되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미국에서 반대를 할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서도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목소리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이 그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단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런 자기가 이제 가장 시급해야 될 문제가 중국과 유착 관계인데 이제 그게 가장 오래됐던 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고 그 뒤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데 요번에 제대로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했죠.
뭐 자기 입으로 했으면 자기 입으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무 내색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주 단단한 칼을 준비 중일 겁니다. 뭐 미국을 믿고 있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작이 안 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작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도 좀 판별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지적은. 그래서 중국의 시스템이고 한국에서는 어떤 업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남아 있고, 해외에 그런 이제 단체 한국의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문서화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남의 뭐 내정 간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 관련됐으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뭐 서해 고침을 놔두고 항의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 비방도 못하게끔 경고도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판단 하나 받아간다고. 중국인이 한국 내에서 중국 그 문화재에다, 한국 문화재에다 예, 똥을 싸면 5만 원 벌금인데 한국은 중국한테 욕하면 5년, 징역 5년이나 했잖아요. 그건 아니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질서 유지, 한국 치안, 그건 그 해외에서도 걱정을 받았던 부분인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칼 들고 막 주야 주차장에서 막 누구 살해하려고 달려가지 않나. 뭐 길거리에서 막 한국인이 이제 맞는 영상도 있죠. 예,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무리로 그 중국인들 무리가 갑자기 커플이었는데 그 남자분 이제 밖에서 막 밟고 때리고 이 인터넷 SNS에 올라가요. 그 치안을 무너뜨린 게 다 중국인들입니다. 왜? 그분들은 몸에 배어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왜 중국인만 그러냐? 해외 모든 유튜브 모든 걸 다 검색해봐도 중국인들의 민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중국인이 만행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민폐 국가라는 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중국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분들이 관광객으로 오게 되면 좀 부가 이렇게 축적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라는 것도 있고 범죄 확률도 적어요. 근데 밑에 있는 서민들은 이제 그 중국의 구조 자체가 재벌들이 먹여 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죠. 망해가고 있는 거지. 거지들 양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스스로 바로 서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국인들은 탐하죠. 내 것처럼 쓰고 있죠, 마치. 그래서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사실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민폐행위를 안 끼쳤다라면 괜찮았겠죠. 한국 내에서도 범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치안 세계에서 좋다고 극찬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감시를 하고 있고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있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래요. 남의 물건 그냥 내가 가져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거 영상을 많이 보시면 해외에 중국인들이 만행해서 다양한 국가를 민폐를 끼치는 게 중국인들이라는 걸 보시면 될까요? 한국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7차 교육과정인가 해서 학권인권, 학생인권조례 그게 망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없앤 주범이 있는데 그거 언제 만들었는지 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권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교권을 붕괴시킨 장본입니다. 그래서 매맞는 선생도 나오는 거고, 선생이 공권력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학교 안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는 강력하게 인내심을 배우고 실패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야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몸에 배있는데, 우리 애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그게 다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선생을 우습게 보고 공부할 애는 공부하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다른 애들 얼등하게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성교육이 거기서 바탕난 거죠. 그런 애들 자라면 타로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기 결정권이 늘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한 거죠. 저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다져집니다. 저는 대놓고서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좋은 말로 안 해줍니다. 이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위 하고 계시니까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라든지, 혹은 만약에 말만 하고 말은 이제 생각을 잘 하시는데 그걸 좀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겠다라고 얘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강희경님을 팼을 때처럼 말로만 하고 행동만 하시고 자기 잘났다고 하시고 그거 갖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팩트 먹고 헤이트를 제대로 꽂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사람이,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의지박약이 저하고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걸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까지 생각하겠죠. 자신의 판단력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의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퍼졌고, 그걸 저를 통해서 알게 되면 더구나 전 또 차크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오는 반응으로 인해서 제 말을 또 더더욱 신뢰를 하겠죠.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는 또 욕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있다고.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정도로 안 되는 건 안 된 겁니다. 물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그 한쪽 편만을 들어야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권자는 언제든지 진보를 택할 수도 있고 보수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락가락 하는 건 아니냐가 아니라 현명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한때는 진보를 선택했다가도 다음 정권에는 진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엔 보수를 밀어줘야 되고, 항상 서로 진보하고 보수하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압도적으로 진보가 앞서다 보니까 보수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얻고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사업을 할 때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꼼꼼한 타입을 밑에 두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의견이 충돌이 상당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좋은 기획안이 태어나고 꼼꼼하게 안 하고 바로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빠뜨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또 많으면 또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행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추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둘이 피 튀기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성향이 맞는다? 그러면 불과 같은 성향을 두 분이 붙여놓는다? 둘 다 파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맞을 때는 잘 맞아요. 안 맞을 때는 너무 안 맞아요. 중간이 없어요. 협의가 안 되죠. 그럼 제대로 된 계획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 망하는 거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까먹었다, 아 저거 까먹었다, 협의를 했는데 이거 안 돼서 탈락입니다. 왜 탈락한지 몰라 둘 다. 근데 꼼꼼한 타입은 그걸 많은 부분을 또 정리를 하는 거죠. 꼼꼼한 타입들은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밑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파견을 해서 뭐 계약을 맺게끔 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왜냐면 그분 이제 좀 저돌적인 분은 딱 이거다라고 바로 내려줄 수 있으니까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불같은 성향하고 꼼꼼한 타입하고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불같은 성향 둘이 만나게 되면 둘이 적당한 선에서 뭐 말하자, 야 여기서 그만하자,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타입들이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0% 그분들을 이제 안 맞는다, 그게 중재가 중간에서 이 정도에서 끝내자 이런 게 없다면 100% 이혼수에다가 100% 헤어지고요. 결국 찾아가요. 자기 원래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비율이 나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하고 땡기는 고무줄 효과죠. 근데 막상 같이 있으면 부딪히고, 근데 잘할 때는 또 조용하고. 잘 생각해보면 서로 보완이 잘 됩니다. 와, 혼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혼자서 1시간 41분째 찍고 있네요. 그 정도로 방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저도 방송가 기질이 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강인경이라는 분한테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찍게 해준 장본인이자 뭐 편집장일 수도 있지만 그분한테도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영상도 분명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도 있겠고, 환경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영상 찍을 때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찍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밤이라서 민폐를 끼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속 얘기를 다 하려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자살 시도했었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보게 된다면 꼭 어떠한 타로를 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또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연애운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지만 그 주제 그대로 써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주제가 그대로 올라가서 많은 번호가 있겠지만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내 맞는 걸 찾는다. 재밌을 것 같아요. 시청자 참여하는 타로는 드물지 않습니까? 왜냐면 매번 그걸 자기가 짜내서 하는 타로 마스터들도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별종인 거죠. 왜냐면 저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생활과 패턴에서 짜내야 되는 거고, 늘 좋은 말만 해주는 분들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뭐 쌍욕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눈앞에서 본 적도 많고 해서 여태까지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신 분이 있다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은 최악의 환경에서 하고 있는 걸 늘 감안해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영상을 좀 올리겠는데요. 주간 타로는 말고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올해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의지가 뭐 작심삼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저도 좀 활동을 제대로 유튜브를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다짐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
전처럼 한 번씩 쇼츠도 올리고 다른 주제로도 올릴 거지만 기본 바탕은 이제 주간 타로 문서가 되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간단하게 해줄게. 말이 자꾸 꼬이네 지금. 자, 이 영상을 지금까지 만약에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 왔네. 자, 어떤 아주 단호한 생각과 그리고 연애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의 말에서 나오는 차크라를 받으시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칼을 들고 계시다는 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함 이런 분들이 끝까지 제 영상을 봤다는 증거고 제 경험담을 다 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담아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펼치시면 올 한 해 대운에 대한 카드입니다. 더 선은 이것보다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엄청나게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됐죠? 많은 분들에게 저희 차크라가 닿기를,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혹은 유전병을 타고 나신 분들 제 영상을 좀 오래 들으시면서 찌릿찌릿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그 부분이 회복되는 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타로 마스터, 한물간 타로 마스터지만 프리스 엔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